안녕하세요. 2023년 4월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KB금융그룹의 하우스뷰를 통해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최철호 차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의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촬영일인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이잖아요. 네. 모처럼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저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며 가며 꽃구경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빨리 더워져서 봄이 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맞아요. 요즘 부쩍 짧아진 봄 날씨가 저도 무척 아쉬운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화창한 봄 날씨를 최대한 많이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글로벌 증시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최근 시장 흐름은 좀 어떤가요? 네, 3월 글로벌 증시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시작으로 은행권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연초에 연간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 위험을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최근 연이은 은행권 불안에 따라 신용 위험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주요국 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적극 대응하고 UBS와 CS의 인수합병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금리의 여파가 기업 실적 악화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은 남아있어 당분간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최근 불거진 은행권 리스크와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현재 은행권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진 않을까라는 우려에 특히 더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권 불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는 일부 지역은행의 자산 구성과 또 취약한 사업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름에서 유추가 되겠지만 해당 지역의 벤처기업이 주요 고객인데요. 팬데믹 기간에 예금이 급증했다가 최근 업황 부진에 따라 예금 인출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또 고금리의 여파로 은행이 보유 중인 채권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은행 파산은 건전성 문제가 아닌 부실한 금리 리스크 관리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또 지난 금융위기 당시와는 달리 가계부채 비율도 100%에서 80% 수준으로 낮아져 있고 대형은행의 펀더멘털도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은 아직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구조가 취약한 지역은행이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은행권 불안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은행권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잘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중소은행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는지 여부를 잘 관찰해야 하겠는데요. 차장님, 그리고 지난달에 또 미국의 FOMC가 있었는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은행권 불안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변화할 가능성도 함께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의 갈림길에서 연준이 기존의 입장대로 통화 긴축 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FOMC는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 기조를 이어갔지만 파월 의장은 금융 불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통화 긴축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도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이번 FOMC를 통해서 긴축이 곧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진 점은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통화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또 연준의 입장이 아직 그 차이가 크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금융시장은
미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연준은 연내 인하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의 사이에서 더욱 관심을 모았던 FOMC 결과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이번 달 KB금융그룹의 하우스뷰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4월 KB하우스뷰는 전월과 비교해서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은행권 불안이 시장금리 하락과 또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로 이어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산군별로 투자 매력도 변화가 나타난 자산군은 선진국 채권 하나가 있는데요. 통화정책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과 또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로 단기 투자 매력도가 5점을 기준으로 3점에서 4점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한 달간 주요 자산군의 수익률을 보았는데요. 좀 특징적이었던 점은 지난 2월에 가장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금 가격이 이번에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진 것이 금 가격의 상승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4월 KB하우스뷰의 변화와 지난 3월에는 금 가격의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차장님, 다음은 모두가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4월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글로벌 증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제한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이번 4월에는 FOMC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은 통화 정책에서 다시 경기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둔화세가 더디고 또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은행권 불안의 확산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1분기 실적 시즌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고금리의 여파와 최근 확산된 여러 불확실성들로 기업의 실적 악화가 나타날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 주요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성장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성장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성장주의 성과가 양호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4월 증시 전망과 성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 잘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마지막으로요. 이 4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1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갈 것을 언급했었는데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또 금융 불안이 심화되면서 연준의 통화 완화 전환 기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연내 2차례 수준의 인하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스탠스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월 중에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2차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3가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그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가지 지정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외환 시장의 개입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경상수지의 흑자가 GDP의 2%를 넘는 경우, 그리고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 경우 3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및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충족하면서 관찰 대상국 지위를 이번에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4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 2가지 짚어주셨는데요. 한국은행의 금통위와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4월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 확대 없이 잘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